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골고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시세는 좀 못 나와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가 사실 최근에 시장 많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시장에서는 강한 체력을 지녔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는 잠깐 또 그냥 이 녀석은 좀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SDI 포함해서 카카오나 이런 종목, 제가 종목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나씩 좀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막 업무가 좀 바쁘고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좀 바로바로 드리긴 어려워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많이 남겨드리려고 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나요? 혹은 아니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SDI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내용들이 있고 리스크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림들이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자동차 완성차 판매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세를 좀 보여주면서 매출의 퍼포먼스를 띌 때쯤이면 같이 조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쁘지가 않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배터리 셀의 가격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전혀 문제될 내용이 없다. 오히려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계속 내리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초보틱한 질문이죠.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리지 않는 종목을 사야지.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은 종목은 이런 대형주들이고, 그리고 이제 느긋하게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 관점으로 못 하겠으면 단기적 관점의 종목들을 보셔야죠. 그럼 그런 것도 대응 못 해가지고 물렸어요 또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겠어요? 본인의 기준이 없는데, 그죠? 기준이 먼저 있고 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요, 굉장히 지금 어디에 초점이 더 있냐면 여러 가지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더 공격적으로 오르는 종목, 바짝 최근 이번 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뭐냐? 성장성, 그 성장률, 퍼센테이지, 그냥 실적이 잘 나오고 얘네 앞으로 점점 좋아져, 단순하게 이게 아니에요.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억 벌던 애가 200억 벌었어요. 더블이죠. 100억 벌던 애가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요. 다시 100억 벌던 놈이, 영업이익 100억 벌던 놈이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0배의 성장이죠. 근데 1000억 벌던 놈이 2000억 벌었어요. 이건 2배 성장이에요. 뭐가 성장률로 따지면 더 큽니까? 똑같은 1000억을 벌었는데 성장률이 더 높은 건 어디예요? 앞에 100억에서 1000억 번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느 테마로 돈이 들어오고 어느 섹터로 돈이 들어오냐.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대장 역할을 하냐면 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상승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대장을 합니다. 5G 테마도 이번에 바뀌어버렸잖아요, 대장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런 대장이 아니에요. 이따 제가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성장률이 가장 우수한 그 기업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최강자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툭툭 튀고 올라오고 뭐 조금 시세 나오고 뭐하고 이거 좋다더라 어쩐다더라 해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실적 조정치를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 나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그거까지도 언급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확인을 하셔도요, 주식해서 망한다? 그 소리 안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요것만 확인해도 주식해서 망할 일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거의 이렇게 망하는 경우는 그 기업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겨서 뭔가 악재가 터지거나 뭔가 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나 변수를 통해서 진짜 그 종목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저는 망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뭐 단순하게 오늘 파란불 내일 파란불, 좋다는데 내일 파란불 뜨고 모레 파란불 뜨고 의미 없다고 했어요. 그런 초보틱한 질문은 바로 또 접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기준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폭으로 빠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죠. 자, 이게 코스피 올해 1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연중 최저치 찍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지난 우리 그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 빠졌지. 근데 카카오를 딱 이렇게 해서 올해 시세만 좀 놓고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지난번 카카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13만 5천 원 부근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접근하셨던 분들은 13만 5천 원 부근에서 단기적 시세로 일단은 익절하고 마무리하자 해서 요만큼만 수익을 챙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던 이유는 이 이상의 시세가 너무 오버슈팅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가려면 가겠지만 장기적 관점은 그대로 홀딩하면 좋지만, 이만큼 지금 네모 빨간 네모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구간은 다소 좀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듯한 느낌. 얘네들이 갖춰야 될 그런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인다라는 느낌. 그죠? 그렇게 조금 뭔가 모르게 속이 단단하지 않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가는 녀석은요, 조금 하락폭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길래, 아,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대세적인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플랫폼 규제 관련된 약간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접목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러 앉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당시에 주가가 빠질 때 뭐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주식이 급락을 할 때는요, 악재냐 아니면 시장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특히나 주식이 빠지는 경우는 보통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악재가 떠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 보통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센티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이걸 구분하라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센티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떠요. 개별 악재가 떠서 빠지는 경우는 뭐예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 제조업들이 계속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어둡게 흘러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제조업들이 시세를 많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펀더멘털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 이 안에서 센티적이냐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냐 구분을 또 별도로 해보긴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시장이 빠졌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개별 악재가 떴을 때, 악재 이것도 똑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악재가 떴을 때 보통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악재다, 이거는 바로 매도가 맞아요. 다시 사더라도 일단 매도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저는 14만 원이라도, 더 늦기 전에 14만 원이라도 일단 잘라내라. 혹시나 이렇게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14만 원을 벗어나면 일단 잘라라, 다시 사자, 이 관점으로 말씀을 제가 리딩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하락은 어쨌든 간에 너네가 너무 뭐 플랫폼을 독점하니 뭐니 하면서 갑질 논란 여러 가지가 제한적이었고,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영업 환경에 뭔가 모르게 먹구름이 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 환경에 먹구름이 낀다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다. 그죠? 뭐 크진 않아요. 매출을 뭐 크게 뭐 감소가 될 만한 내용들이라든지, 카카오가 그동안 뻗어나가려 했던 산업군들은 다 발목이 잡힌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나라에서도요, 대기업을 가지고 뭐 진짜 뭐 같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대기업과 엮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대기업들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국정감사 보면 정치 하시는 분들이 막 큰 소리 치고 굽신거리고, 막 이재용 부회장도 나가서 제가 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대기업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살리는 게 이 대기업들인데, 삼성전자 막말로 그래서 뭐 문 닫고 다 망해봐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솔직히 뒤에서는 갑은 대기업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대기업의 영업 환경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훼손시켜서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인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그 기업들의 성장을 나라에서 억누른다? 글쎄요. 그거는 내 자식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랑 속은 또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때 당시 하락을 보였던 내용들로 기준을 잡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영향은 받기는 했어도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엄청 대폭 급감이 된다든지, 앞으로 바라보고 있던 실적 가이던스가 크게 꺾인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대략적으로 대선 시기쯤 되지 않겠느냐.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니까 대선이지 뭐 한 80 며칠 남았죠. 조만간이면 슬슬 또 다시 한번 고개를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또 하냐면 지금 시장에 전혀 못 끼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반도체가 가고 뭐가 가고 뭐 메타버스 가고 뭐 가고 다 가고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유입이 될 때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들은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한 거.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성장주들이 뭐 성장에 발목이 잡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카카오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만데요. 현금에 대한 유동,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요. 금리 인상이 그렇게 뭐 단행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큰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출렁임이 그것 때문에 나온다. 저감에서 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만 원에 가까운 지금 12만 원 초반대 최근에 오히려 코스피가 급락을 보이면서 여기서 12만 원대에서는 강한 체력을 검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것도 여전히 좋은 가격대다. 그리고 뭐 엄청 장투를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카카오도 막말로 따지고 보면 거의 반년 동안 지금 고점 찍고 반년 동안 계속 조정 중이에요. 물론 고점 대비 빠진 거를 계산을 하면은 뭐 다른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지긴 했어도 여기서부터 카카오는 성장성이라는 거 성장률 자체가 이미 가이던스가 너무나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매번 매분기 매년 충족시켜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 먹구름이 걷어지면서 새롭게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 뭐 또 조만간이라고 하면 또 왜 안 가냐 또 이러실까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 뒤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만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머지않아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13만 원대도 돌파를 좀 하면서 괜찮은 시세를 좀 슬슬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는 진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요. 이게 결국 뭐 재무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스토리에 적합한 내용을 띄고 있느냐, 성장성과 스토리예요. 결국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이것만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뭐 크레온이나 이런 데는 저기 뭐죠? MTS로 핸드폰으로도 컨센서스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컨센서스를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0919를 키움 MTS, HTS 기준으로 했을 때는 0919 들어오면은 기업 분석이에요. 스냅샷 누르신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실적 추정치예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영어 대문자 2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뭐 그 후년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게 실적 추정치예요. 내년에는 이 정도 전망한다, 내후년 이 정도 전망한다, 그 후년 이 정도 전망한다. 그죠? 이렇게 추정치가 물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가 가파르게 살아있는 종목, 요거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컨센서스가 있고 가이던스가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셔도 주식으로 망할 일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거 꼭 한 번씩 여러분들 항상 습관화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주식을 적정한 타이밍에 좋은 가격대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소개를 잘 해드린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최근에 코스피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정말 잘 버텨내셨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메타버스면 NFT면 싹 다 씹어먹고, 그 전에 뭐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그 다음에 LNF, 대주전자재료, 첨보 이런 종목들로 싹 다 수익 긁어먹고, 그러면서 메타버스 넘어왔다가 게임까지 싹 다 긁어먹고, 제가 여러분들께 대놓고 말씀드린 거 반도체 오늘 반도체 조정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주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또 시세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이거 흐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 좋은 종목들을 계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계좌가 아주 빨갛게 백화점이 되는데, 바닥이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아무 종목이나 사들이면서 백화점을 파란불로 한다? 그거는 폐업해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손님이 많은 백화점이 좋지 손님이 없어서 문 닫을 지경까지 가는 백화점은 좋지 않은 백화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 랠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연말 연초 랠리를 준비하셔야 되고, 왜 연말 연초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VIP님들께 또 전략적인 부분을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략 싸움입니다. 시장이 좋을 거라고 마냥 기대를 하셔선 안 되고요. 시장은 제자리를 걷더라도 그 안에서 잘 가는 종목들은 따로 있고, 현재 시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큰 돈을 많이 벌어 오신 거예요. 반년 동안 코스피가 계속 밑으로 처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회원님들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릴 테니까 60일입니다. 아시겠죠? 60일에 44만원, 60일, 120일에 77만원이에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이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이벤트로 모집을 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좋은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또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그죠?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이벤트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